세인트루이스 시티의 감독 데이비드 크리즐리는 그와 그의 팀이 몇 주간 공들여 준비한 전술 계획 전체를 내다버렸다. 9월 26일 금요일 충격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는 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례 없는 애원을 했다. 그는 메이저리그 사커 수뇌부에게 손흥민을 리그에서 추방해달라고 애원했다.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한 이유였다. 그는 너무 잘한다. 파괴당한 바로 그 상대로부터 나온 이 충격적인 고백, 절대적인 항복 선언은 즉시 미국 스포츠계 전체의 중심이 되었고 리그 전체가 마주하기 시작한 하나의 진실을 확증했다. 이 경악의 배경에는 세인트루이스 시티가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던 한 경기가 있었다. 그들은 팬들의 열광으로 가득 찬 진정한 요새 홈구장 시티파크 시쿨에서 경기를 치렀다. 높이 평가받는 잉글랜드 출신 전략가 데이비드 크리즐리 감독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인정했다. 우리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경기에 들어섰습니다. 즉, 경기 시작 첫 순간부터 격렬하게 압박하여 LAFC가 후방에서부터 공을 전개할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첫 30분 동안 그 계획은 꽤 잘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부안가의 골과 함께 15분에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홈에서 0대1로 지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웠고 포메이션 강력을 유지했으며 제 목표는 후반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단 한 골만 실점한 채로 하프타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것을 해낼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반 추가 시간 내분에 한순간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크리즐리 감독의 이 말은 세인트루이스의 붕괴가 단순히 그들이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의 압도적인 수준과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때 크리즐리 감독은 상대 분석을 하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왜 파산했는지를 설명하려는 희생자의 자격으로 손흥민의 두 골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45분 골, 정신 파괴자. 그 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무력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의 특유의 스텝 오버였죠. 제 수비수는 그가 무엇을 할지 100%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수비수들은 수천 개의 비디오를 본 후에 손흥민이 스텝 오버를 한 후 오른발로 슛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동작을 실행하는 속도, 고속으로 움직이는 와중에도 먼 쪽 골대 구석을 향해 날아가는 거의 절대적인 정확성의 낮은 슈팅. 그것은 당신이 오직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골은 단지 점수차를 2배로 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선수들의 정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라커룸에서 그들에게 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계획, 모든 격려의 말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60분 골. 전술 파괴자. 후반전에 들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려 애썼지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난해한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크리즐리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의 역습 속도가 두려워 더 이상 감히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숙이 물러서서 수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또 왜 자신이 완벽한 선수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중원 지역에서 공을 받고 플레이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골이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는 중원에서부터 플레이를 시작한 사람이었고 제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끌어당겼으며 측면의 동료를 위해 광활한 공간을 열어주었고 그러고 나서 크로스를 원터치로 마무리하기 위해 유령처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다시 움직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공격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끝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플레이 안에서 세 개의 다른 포지션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당신이 전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소속팀의 무력함을 분석한 후 크리즐리 감독은 마침내 인정해야만 했던 하나의 진실,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문제는 우리의 전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 위에 나머지 21명과는 다른 스포츠를 하고 있는 한 선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윙어의 스피드를, 고전적인 9번의 냉정한 마무리 능력을, 그리고 창조적인 10번의 관찰력을 가진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몸 안에 있는 3명의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때 크리즐리 감독은 전 미국을 폭풍에 휩싸이게 만든 한마디, 즉 최고의 경외감과 절망감이 담긴 농담 섞인 과장된 요구를 내놓았다. 그는 기자들을 쳐다보며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다. 그러니 MLS 수뇌부를 위한 저의 조언이 무엇이냐고요. 손흥민을 즉시 프리미어리그로 돌려보내십시오. 기자회견장 전체가 술렁였다. 그는 무력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는 이 리그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잘합니다. 그의 존재는 저와 같은 상대팀 감독들에게 모든 경기를 해답이 없는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크리즐리 감독의 말은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전 미국 국가대표이자 ESPN의 최고 분석가인 테일러 트웰머는 방송에서 이렇게 외쳐야만 했다. 제 해설 경력 내내 저는 어떤 감독이 이토록 전면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항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즐리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리그의 나머지 28명의 감독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치트키, 치트 코드가 방금 이 게임에서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는 방법을 모른다고. 미국 축구의 가장 위대한 전설 랜던 도노반 또한 트위터에 공유했다. 크리즐리의 말은 다소 유머러스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진실을 반영합니다. 손흥민의 클래스는 나머지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이 리그의 모든 선수, 모든 감독들이 분발하여 성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까지 논평에 나섰다. 배우이자 렉섬 구단의 공동 구단주이며 축구에 대해 잘 아는 롭 맥게렌니는 이렇게 트윗했다. 구단주로서 저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저 괴물과 마주해야 하는 어떤 팀에게든 행운을 빕니다.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였습니다. 크리즐리 감독의 추방 요구는 미국 전체의 비판이 아닌 최고의 찬사로 이해되었다. 상대방이 당신이 너무 뛰어나다는 이유로 리그를 떠나달라고 애원해야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칭찬은 없다. 그의 말은 공식적으로 손흥민을 단지 스타가 아닌 MLS의 지배자로 규정했다. 그것은 또한 과연 손흥민은 MLS의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 너무 뛰어난가? 이 지배력은 리그의 발전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와 같은 미국 전역의 스포츠 채널에서 거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분명히 데이비드 크리즐리 감독의 기자회견은 역사적인 인정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것은 한 천재 앞에서 한 전략가의 절대적인 항복이었다. 그는 단지 하나의 패배를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리그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다. 즉,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기준이, 그리고 해답이 없는 문제가 MLS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말은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위상을 나머지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뛰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확고히 굳혔다. 한 라이벌에 절박하지만 동시에 경외감 가득한 고백을 통해 미국 전체는 진실을 깨달았다. 메이저리그 사커의 경쟁은 이제 더 이상 29개 팀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과 리그의 나머지 전체와의 경쟁이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자신을 보호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